안녕하세요. 거무 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지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노래를 하셨을 때 실수하시는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좀 어려워하시는 한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발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가사라는 거 안에는. 근데 그 발음들을 좀 둘로 나눠서 보면요. 좁은 발음이라는 것과 이제 넓은 발음이라는 게 있는데, 좁은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발음을 했을 때 입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우 같은 게 있죠. 우 하시면은 입 모양이 좀 작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발음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입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아가 있죠. 아가 이제 있는데, 보통 노래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우라는 발음보다 아라는 발음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입 모양이 커지면은 조금 지르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 지르는 이 소리가 노래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좀 불렀을 때 낮은 부분에서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높은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시는 게 아가 쉽고 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반대로 아를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음정에 우라는 발음과 아라는 발음을 하셨을 때 아는 쉬운데 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를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셨을 때 입모양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좀 더 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언정 그거를 지르지 말고 조금 참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의 볼륨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노래를 부르신다면 좀 더 연결이 잘 되면서요.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좀 변화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려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고음을 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저음과 고음의 그 간격이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쉬운 경우에는 뭐냐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멜로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부르실 수가 있는데, 음과 음의 간격이 좀 넓은 거, 먼 거,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크다라고 해야 되나요? 멀다라고 하는 게 좀 낫겠죠? 어쨌든 이제 음의 간격이 좀 있는 경우가 갑자기 목이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음도 내야 되고 이 음도 내야 되고 두 음도 다 같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포지션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래 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셨다가 위에 이제 음을 냈을 때는 그 소리 그대로 냈기 때문에 지르는 듯한,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내셔야 되냐면은 위의 소리를 포커스로 맞추시고요. 위의 소리를 가지고 아래의 음을 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제가 발성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소리라는 거는 올라가면서 성질이 변해야지 우리가 흔히 고음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제 우리가 진성이 있고 가성이 있죠. 진성과 가성은 소리의 성질이 달라요. 그 다음 진성은 가성보다 낮은 음이고 이제 가성은 진성보다 높은 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진성과 가성이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그 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목으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임재범이가 어떤 바람에 실려라는 프로에서 데스페라도를 부르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우선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때 데스퍼라도 하잖아요.
우선 노래 앞부분이다 보니까 소리를 선명하고 세게 낸다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좀 더 공기를 많이 뱉는 그러한 소리를 내셨고, 그 다음에 네 할 때 데코 데스퍼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스퍼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초보자 분들에서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내는 대하게 내시게 되시면은 뒤쪽에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조금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콧소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소리 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처음 연습하셨을 때 요러한 질감의 소리, 그러니까 이제 요러 뭐 공기가 좀 많이 섞인 소리를 내시는 거까지 연습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자, 펜스라고 했을 때 페 하고 지르는 게 아니라 페 하고 콧소리, 그러니까 밀도 있는 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들리시나요? 근데 임재범 목소리가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듣는 남자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안 들리신다면 들릴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계속 들어볼게요. So long. So long now 할 때 롱이라고 말하는 그 가사에서 콧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근데 롱이라는 부분에만 콧소리를 썼냐, 이제 그게 아니라 다 지금 콧소리를 쓰고 있는데 롱에서 그게 좀 더 부각이 되는 거라서 앞부분부터 계속 쓴다면은 이제 좀 더 연결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연결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앞에서 썼기 때문에 연결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부분부터 콧소리를 쓰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연결을 계속 시키고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한번 볼게요. Oh, you're a hard one.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is thing that I please in you can hurt you somehow. 자, somehow 할 때도 somehow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계속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다른 노래에서도 만약에 이런 좀 발음을 바뀌었을 때 somehow 이런 식으로 좀 질감이 다른 소리를 내게 된다면은 노래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발성적으로도 좀 떨어져서 부르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들어볼게요. Don't you drive the queen of diamonds, boy. 자, don't you drop 할 때 이게 아마 솔이고 솔 한 옥타브 정도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don't you, 앞에 don't you는 낮은 솔이잖아요. 낮은 솔에 여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드로우 위에 있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솔을 포커스를 두고 노래를 부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증거가 또 뭐냐? don't you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소리 볼륨이 적어요. 위에가 소리 볼륨이 크고요. 우리가 고음에서는 소리 볼륨을 뭐 줄여야 된다, 일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하지만 기계가 아니고서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고음이 좀 더 볼륨이 좀 더 있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를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Don't you drive the queen of diamonds, boy. 들리시나요? You bitch, you she's able.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wha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 get. Desperado. 자,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임재범의 예전에 나는 가수다에서 이제 공중파로 처음 나왔을 때 그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재범이가 끄듬에서 계속 매끄럽게 안 하고 뭔가 튕기듯이 계속 처리를 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만약에 영상을 안 보셨다면 그 영상 찾아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교수님한테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아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끄듬을 이제 방금도 보면은 뭔가 좀 튕기듯이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요. Can hurt you somehow. 뭔가 이게 딱 튕기듯이 하잖아요. 이러한 제스처가 나는 가수다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끄듬 처리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노래를 부르실 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끄듬 처리까지 한다면은 그분은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대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노래를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은 그 컨트롤하는 감각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노래를 부르셨을 때 끄듬 처리까지 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끄듬 처리라고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끄듬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맞는 길이를 하시면서 부드럽게 끝나는, 너무 딱 칼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끝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신다면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간만에 영상을 찍어서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좀 바빠서 영상을 좀 못 찍었어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노래를 불렀을 때 초보자 분들은 입의 크기에 따라서 볼륨이 좌지우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끌려다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는 발음에서는 좀 더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조금 자제를 하고 계속 연결해서 부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음과 고음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거리가 멀 경우에는 포커스를 위쪽으로 두셔서 위음에 이제 두셔가지고 아래음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부르시고 위에서 총력전을 벌리신다면은 지금 안 되시던 노래 혹은 된다고 해도 조금 버거운 노래가 좀 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끄듬 처리를 조금 잘해 주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풀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맞게끔, 그 노래에 맞게끔 이제 길이를 해주시고 끝에 다가가서 이제 부드럽게 끝나는 것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거. 하지만 그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신다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 무료 레슨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 무료 레슨 좀 많이 애용을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이제 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쨌든 조금 좋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무료 레슨은 누구든지 1회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거를 신청을 해서 저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시면은 좀 더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 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문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